악수 한번 해야지. 와, 오랜만에. 오,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서 만나는구나, 널. 선철아. 저거 봐. 안녕하십니까. 악수 한번 해요. 사진 한 찍게. 자, 이제는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 잘하시는 과수업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그바 마스원이 아까시야 꽃이 활짝 폈네. 아이고, 오셨어요? 오랜만에. 물성이처럼 달리네. 향을 타 번개를 오랜만이다.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만 보며 생긴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번개날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마음 깊숙이 각인될 수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언이자 경고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부 순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사회를 맡아서 함께할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태 사무총장 문무일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SBS 출신이고 커뮤니케이션 박사인 유전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념사 앞에 상임 고문이시고 트러스트 포럼의 대표이신 최재형 상임 고문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에 건국된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국민을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안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에는 애국가 1절입니다. 다음에는 순국선열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기리며 다 함께 묵념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5000년 역사 가운데 언제나 가난과 억압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던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깊은 향과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민주 체제를 주셔서 수천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미 상호관계 조약 등으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금까지 구해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명의 역사를 끊게 해주셔서 세계 경제 대국의 기초를 놓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들어서서 세계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되어서 그분이 바라고 기도했던 기독교 이국론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날이 캄캄하고
해방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바라고 또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그분의 뜻을 그리며 영화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광화문의 동상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업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긴 윤관을 지어서 모든 청소년 이 나라 국민들이 가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배워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며 이 모든 일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전국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응원하고 바라고 또 그분의 업적이 폄하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또 이 포럼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중창단은 성종 남성 중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들으신 매기의 추억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한 곡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분들이 다녀가신 곳은 항상 활력이 넘친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도 포럼의 준비가 그 한국과처럼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기념 사업에도 이분처럼 그 항공모함 같은 에너지와 추진력으로 큰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우리 그 새로운 기념 사업회 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남수 회장님, 목사님을 모시고 대회사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단어는 유람선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유람선 먹고 마시고 축제하는 배로 반대로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함께 모여서 전쟁 한 목표를 위해서 한 사령관 지휘하에 함께 전쟁하는 군함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각자 맡은 입장과 교회, 같은 여러 지역에 계시지만 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항공모함처럼 단합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힘과 저력을 전투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선교적 전략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기념사업회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이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가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승만 박사는 서로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치정부, 국회, 헌법, 군대를 갖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 안보, 산업의 기초를 세워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암울한 현실 속에 청년 이승만은 선교사님과 배제학당에서 배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꿈꿔 오셨습니다.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하고 영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처럼 기독교를 근원으로 삼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비전과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대한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 그의 생애를 바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38선 분할과 일본의 패망으로 미 군정과 소련의 군정이 각각 남북한을 점령했고 한국의 독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음흉한 야욕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 박사는 분단을 조장하는 소련에 대항하고 정부를 세워서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셨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한국사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했으며 전쟁이라는 험한 풍랑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애국지사, 순국 열사들이 써간 역사에 바로 그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건국 정신이고 사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변화할 희망은 아직 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못다 이루신 통일도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과제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비전과 믿음과 열정과 헌신으로 새 역사를 써가며 이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뢰하고 지혜를 그분에게 구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보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이 계실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고 우리의 앞날은 밝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포럼이 오늘 우리 현실과 미래와 다음 세대에 큰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아낄 때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우리 김영기 박사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것이 아주 소중한 교육은 칼보다 낫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교육에 대한 혁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우수한 인재들을 만든 대한민국을 이끌었고요. 그 미국 땅에서 50년 가까이 이 한국학과, 한국어의 교육과 또 교류를 위해서 힘써오신 우리 바로 김영기 교수님에게서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에서 올해 교편을 잡는 한국 교육사에 흥미를 가져 학자로서 또한 한국에서 이승만 교육 정책 아래 성장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발표 순서를 간단히 문자로 보여드립니다.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태어난 이승만은 철저한 전통교육과 최고의 서구식 교육을 받고 오랜 세월을 국제사회에서 보낸 특수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승만의 국가 발전을 위한 두 큰 업적은 농지개혁과 교육입니다. 사유재산과 교육은 개인과 국가를 위해 독립을 뜻하며 남이 뺏을 수 없는 숭고한 자유의 증표입니다. 이승만 전에는 특수 계급만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책은 국가와 국민이 갈망한 독립정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교육의 렌즈를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공식 교육의 역사는 1650년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겪어난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로 문맹률이 80%였고 평균 국민연금은 미가 60%로 세계 아주 참혹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해방된 한국은 당장 교육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승만의 최대 관심은 국민 퇴치와 그를 위한 무상 초등교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오늘날 교육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세계관 논란은 한국의 발전은 발부 초기에 민주개혁 중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서는 의견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교육 정신은 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 언론 교육과 국제 리그 사회 경험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유년기 철저한 한국 전통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영어를 배우려고 입학한 배제 학당에서 만난 미국 기독교 선교사와 서재필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언론의 힘을 이해하고 이용한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나라를 위한 자신의 뜻을 전했고 번역 사업과 출판 사업도 동포를 깨우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은 계속 신문 스크랩을 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자신의 외교 활동에 적용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유서 깊은 세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학문적 열정이 주라하긴 했겠지만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최고의 자격을 갖추는 데 야심이 있었습니다. 1905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를 가르친 저명한 기독교 선교사들의 추천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기초 지식을 쌓으며 인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 사회 엘리트와 교류하며 한국을 위한 독립운동과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승만이 졸업식에서 제일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보도했고 그 후 타임지는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이승만을 2번이나 거장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이 자랑하는 졸업생으로 대학에서 주는 뛰어난 동문상과 명예 법학 박사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3년 반 만에 취득했습니다. 이승만의 손으로 쓴 편지들을 보면 수려한 필체로 내용이 자연스럽고 글이 간단하면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 지도자들에게 문화적으로 통하여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인 최초로 서양 대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은 2년 후 프린스턴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는데 그 논문이 그렇게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할 만큼 학술성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승만의 교육 활동은 늘 국민 계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어린이 죄수들을 가르쳤고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즉시 귀국하여 YMCA에서 교육과 전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피치 못해 다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의 교육 활동은 계속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여러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특히 획기적인 변화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남녀 공학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시한 문맥 퇴치를 위하여 한글 전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목적 아래 택한 기발한 전략은 순차적 발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정권은 모든 학급 교육을 동시에 개발할 것을 추진했지만 이승만의 교육 정책은 초등학교 교육을 설립하는 것을 우선 근무로 했습니다. 개발 도상국가 중 이러한 정책을 택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계급과 차별 없이 남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기회를 가졌고 고급 인력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철저히 적용된 예입니다. 국민의 교육열은 이승만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시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동일한 가치관은 일 추진에 물론 도움이 되어 1956년에는 학생 인구의 95%가 초등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1950년대 정부 예산의 20%를 교육에 배정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교는 쉬지 않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 전쟁 중에도 대학생들의 병역을 연계해줬습니다. 1950년대 매해 평균 600명 이상이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1950년, 57년 사이에 1115명의 대학원생과 교수가 장학금을 받고 유학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戦略을 실시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또 하나는 외국어 문화 교육이었습니다. 세계 위대한 특수교육기관 한양공대, 인하공대, 외국어 대학이 탄생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문제는 해방 직후 교육 진공 상태로 교사, 시설, 교과서도 없었고 재정적으로 나라가 궁핍한데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 무상이라 했지만 나라 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 육성회비라 부르는 월사금은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근원이 됐습니다. 1954년 이승만은 중학교가 각자 입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학교 측은 이를 지지하고 국민학교 측은 무시형제를 주장하던 중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학교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 즉 학생 중심적, 생활 중심적 교육, 창의성의 평가가 희생됐습니다. 이 새로운 입학시험 제도는 한국인들의 집념적인 교육열이 강화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엘리트 중학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의 문턱을 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시험지옥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이는 미덕도 서로 충돌을 할 때 성의를 택해야 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무엇인가는 또렷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글 전형에 대한 정책이 계속 바뀐 이유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손해날 것 없다는 생각만 있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법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볼 때 국민 전체의 문맹률이 거의 0이 되는 것은 그 정책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승만의 민주사상은 한국인이 동양 다른 어느 국가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는 획기적인 개혁가로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의 정신적, 물질적 성과였습니다. 그의 교육활동, 삶을 통해 얻은 국제적 안목은 한국인들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그의 유교적 기본 가치관은 변함이 없었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즉 철저한 비폭력주의와 교육의 성스러움과 실력주의는 그의 일생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교육정책은 1980년에 제정한 교육헌장에서도 거의 다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실용주의를 강화하여 나라의 발전을 돕고 자유를 누리는 국민을 배출하는 것이 지속적인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변천에 따라 교육 정책도 세부에서 조절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온고지신의 태도로 늘 발전을 기하는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여러분 강의하는 사람도 존재 많이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또 열심히 들으시는지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도 짧게 할 겁니다. 포럼 발제자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하세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기억하세요? 대학교 시절의 선생님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그래도 인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남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우남이승만이 제일 처음 만나본 스승이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내리는 이 아펜셀러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와 이승만과의 관계를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남 이승만은 20살 되던 1895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가보경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조선사회에 필요한 영어와 서양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배제학당에 입학했지만 선교사에 대한 경계심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이 마음에 철판을 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이승만의 투명한 면모를 파악하고 영어 과목 조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갓 입국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사로 아펜셀러를 봉사하게 하는 것이죠. 아펜셀러가 배제학당 졸업할 때에 이승만이 배제학당 졸업할 때 학생 대표로 서서 모든 강료들과 조정 인사들과 선교사들 앞에서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어 연설을 했는데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게 됐죠. 아펜셀러 선교사는 1885년, 지금부터 한 139년 전이죠.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 항구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가 첫 발로 내딛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유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나라에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게 8월 3일 서울의 정동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2명의 학생을 모아서 학교를 개설했는데 차츰 영어와 서양 문물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른해 고종 임금께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교명을 하사하는 거예요. 한편 그보다 1년 앞서서 조정에서 통역관을 배출하려고 만든 유경 공원이 몇 년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자 그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로 초빙되었던 유능한 인재들이 거의 다 배제학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침 갑신정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사가 되어서 돌아온 서재필 박사도 배제학교 학생들로 협성회를 조직해서 민주주의 회의법과 토론법을 가르치고 배제학당 지하실에서 독립신문 발간하고 개화파 중심적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청년 이승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협회와 만인 공동회를 이끌면서 열강에 잠식되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극장서적 활동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국파대 모함을 당해서 고종의 회의 응보에 가락했다. 그래가지고 1899년에 1월달에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중죄인으로 낙인식에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발에는 착고를 목에는 칼을 아래 매인 채 고통을 받던 중에 배제학당 시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괴로운 날을 만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던 이승만이 생전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열강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전 처음 드리는데 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어렵던 감옥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고 괴로웠던 이승만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일기에 있는 겁니다. 이승만 일기에 있는 거죠. 바로 그때부터 청년 이승만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배우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승 아펜셀라 선교사는 이승만이 갇혀있는 한성감, 여러분 한성감옥이 지금 종각 근처에 있었어요. 중죄인들 가보는 그런 곳인데 한성감옥을 직접 찾아와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펜셀라 선교사는 영어 사전을 가지고 청년 이승만한테 감옥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교사였던 벙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승만에게 영어 잡지들을 기독교 잡지들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교사들 에미슨 같은 분은 말이죠. 의료 선교사로 유명한 분인데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넣어줍니다. 이승만은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성경을 읽고 이승만은 1899년 그 감옥에 갇힌 그해 겨울에 12월 28일 날 아펜셀라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선생님께 행복, 강령,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가난한 가족을 위해 값비싼 담요와 쌀, 그리고 땔감 등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같이 비참하고 죄 많은 몸을 구원해 주시고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들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의 편지 속에 스승에게 보낸 편지. 우남 이승만의 공로는 그 이후에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흥과 번영의 기반을 놓은 이승만 박사를 기리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세계적으로 이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 속에서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빛을 가져다준 아펜셀라 선교사를 비롯한 자신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 그런 분이 있죠.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배운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평생을 바쳤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유지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개편의 시기였을 겁니다. MBC에서 제1공화국이라는 정치자라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야, 좀 마이크를 직접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기 캐스팅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담당자가 내려와서 이번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당신이 해달라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하던 일이 전원일기가 있었고요. 여러분 아시면 그 다음에 수사반장이라는 것을 71년부터 쭉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프로를 MBC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1공화국이라는 중대한
그 새로운 프로그램 제 시대에 이진희 저 사장님이 새로 시작하자 맺는 이 기획인데 거기에 대통령을 내가 또 온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정말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도 없을 정도로 전혀 그 타당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운항 이 박사는 저그 모습이 지금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고 머리도 그때 마음 정도니까 새카맣고 얼굴도 조그맣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신이 해야 된다는 여러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만 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이 2%가 있고 3%를 감당해야 될 능력이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가더니 다음에 또 사장님이 이진희 사장님이 그 사장실을 불러드린 거예요.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왜냐? 그랬더니 글쎄 그럴만 하다. 왜냐면 MBC에서 제일 그 나이도 있고 또 우수한 그 우두머리처럼 당신이 선정적으로 돼 있는데 당신이 해야지 평정한 인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무조건 해주시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짧게 제가 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만 만드는 걸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는 또 이제 작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슴푸레하게 이 박사님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숱이 지금은 뭐 그렇지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머리숱이 좀 줄으신 편인데 이걸 머리를 없애야 될, 깎아야 될 형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없애냐 했더니 메이크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머리를 풀어가지고 약간 곱슬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시에는 머리 붙이는 것이 당기고 찌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걸 여기다 발라가지고서는 이 머리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메이크업은 그네들이 했는데 지가 봐도 저는 그 모습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찍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모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때 제가 김종국 선생님하고 이혼을 걸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 이름 성함이 워낙 이 박사님의 수양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저 대통령님의 며느리입니다. 초회자만 아니죠, 여자. 여자는 비밀자가 있으니까. 가서 말씀드리면 아마 들어주실 수 있을 거다 해서 그분을 누구시냐 했더니 이화장이시다고. 대통령님께서 이화장에서 사셨구나 하는 모든 놀랄 만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찾아 올라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좀 해명해 주십시오 뭐라고 부탁을 드려서 났더니 괜히 저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 뵙고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다시 갔더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전혀 그 반응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혜자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이 박사 모습을 맺는다는 것은 그 프란체스카 여사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재창출해서 드라마를 맺는다는 얘기냐.
안 믿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게 그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제가 또 찾아가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여쭤보십시오. 제가 뭐 다른 말씀을 크게 듣지 않고 사실의 모습 또 그 양반의 취미 그 양반의 뭐 의상이면 의상이 입으시는 거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지가 할 수 있습니다. 해자씨가 그랬죠. 그래가지고선 서랍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하나 스웨터를 저한테 보여줘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이러신 분이다. 이거 뭘 볼까 이 스웨터에서 붉은색 스웨터인데 집선들 입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 뭐 애기 꽃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랬더니 세탁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펼쳐보십시오. 그래요. 펼쳐봤더니 그 원 세타의 용량도 짜집기를 해서 갖다 붙인 거에 비슷한 색깔. 근데 그게 그 종을 먹었는지 없어졌는지 그 스웨터에 하나한 부분을 챙겨오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가고 아니 대통령이 이걸 입으셨단 말입니까? 좀 줄어들긴 해도 늘 이걸 입으셨는데 프란치스카에서 가끔 꺼내서 그걸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잘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푸른색도 입으셨군요. 예, 이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애들 옷을 못 사러 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사러 가시나 했더니 우리 자식 그때 애가 몇 살이에요? 한 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7살짜리를 10살짜리 옷을 사신대요. 그 왜 그렇게 사시냐 그랬더니 이 기장을 잘라가지고 엉덩이에 붙이고 그래서 기다린 걸 전부 잘립니다. 그래서 무릎팍에 붙이고 엉덩이에 붙이고 이래서 다시 제작을 한답니다. 근데 왜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랬더니 그게 애끼느라고 오래 입으라고. 이게 그 두 가지 얘기 듣고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주희 어머니도 저는 그런 일을 못하셨는데 짜집기를 사서 또 애들 걸 큰 옷을 사서 그것을 입히고 또 맺는 데는 그 자체에 보통 큰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는 또 그럼 쓰시던 물건을 그러면 보시죠. 그래가지고 질문 많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가만히 안내받아가지고 프란치스카 여사가 보실까봐 그랬죠. 가만히 저기고 그걸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것이 전 이승만 대통령의 전부 가지고 계시던 개인 수장중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다 진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복이 한두 번, 늘 보드로쉐 그리고 양복이 한두 벌, 그 다음에 없어요. 무슨 사적으로 어디 나갈 때 이런 옷도 하나 예쁜 게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오셨는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의 전 재산입니까? 가지고 계신 거 이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으시고 파이프 하나 있어요. 담배를 피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 유일한 본인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입에 대고 빈 담배대를 대고 멋을 내보시고 만져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방 하나, 만년필 하나, 안경 하나 뭐 이런 정도로 놔주는데 그 집에 그쪽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슴이 아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이게 전 재산으로 자꾸 물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보관해 준 겁니다. 이런 대통령. 근데 혜자씨가 또 말해. 혜자씨가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양말을 꾸며신 걸 배자 씨도 그렇게 꾸몄지만 그때는 나이론이 없으니까 8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거 전부 구멍 뚫린 양말인데 그걸 짜집기를 해서 신으셨다고. 대통령께서 그럼 그때는 빵꾸라고 해서 빵꾸란 양말을 신습니까? 그랬더니 늘 이 양말을 신으시고 뭐 빠르시면 어떻게 빠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양말이 남아 있습니다. 참 가슴이 철렁거리고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앞에 뭘 소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난한 개인의 생활을 보고 또 프란치스카 여사의 그 뒷바라지를 실제 느끼고 이루고 나와서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공부를 한 겁니다. 방송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그걸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또 국립영화제, 국립영화보관소 거기 가서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문화방송 MBC에도 그 보관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승만 박사의 기록물들 좀 내놔 좀 주시죠 했더니 전부 보여드리는데 손도 이렇게 한 손을 꼭 이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으신 폼이 많고 또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딱 넣으시고 또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벌벌 떠시는 거죠. 그리고 다리 한쪽은 똑바로 가시는데 한쪽이 약간 이렇게 V자로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슬로우니 모션으로 이렇게 하는데 역시 내 눈에는 이 반이 이쪽하고 다르세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는데 자세하게 슬로우 비디오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 당신은 어떻소? 그랬더니 저희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를 반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허정우 씨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 허정우 씨가 역할을 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쪽 이렇게 좀 기울이시기도 하고 팔자고름을 걸으시면서 반신복수세요. 그랬더니 사람 어디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망자하시고요. 나라에 불을 어떻게 반신복수를 단어를 쓰느냐. 설사 반신복수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못 써. 야단을 샥 맞았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걸로 저도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이렇게 가지고 또 이 눈을 이렇게 깜빡이처럼 이쪽에 흔들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표현성 카리스마도 있고 또 아주 위험이 따릅니다. 버릇이 제가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해서 못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호소하듯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지금 기억에 듭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구가 이홍우라고 저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통째로 붙이고 있고 그래서 그때도 대통령이 키가 이렇게 내가 지우면 안 된다 해서 그 지구를 가라앉히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던 노력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같이 이렇게 투샷장은 똑같이 나오도록 부탁했던 일들 그것이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 자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 것은 역시 사생활 속에 가지고 계셨던 수장님이라든가 그분의 정신이라든가
또 뒤에 내주오시던 프란치스카 여사의 이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국민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한 나라라고 치는데 그 부유함이 그런 대통령의 어려움 속에 부유함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데 저도 60년도에 4.19 혁명이라고 하죠. 내 친구 여기 와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거리를 헤매고 돌을 던지고 또 넣어가지고 삐라를 이래서 던지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대학교 3학년들입니다. 도망을 가고 또 그 도망가서 어디서 내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헤매던 그런 시간들. 근데 대통령의 진상을 찾다 보니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대학생들이 또 전용수로 빌고 또 나라를 그렇게 걱정했던 젊은이들의 기상을 지금도 만나면 다 동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지들이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의 독재가 아니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독재를 다 사정으로 붙어서 국민에게 오해를 일구구나 하는 것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제 느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랑하고 프란치스카 여사 잊을 수가 없고 회자씨 그냥 이제 참 고마웠습니다. 하얀 머리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도 아주 비슷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송구민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라디오에서 대통령 목소리를 내시는데 똑같이 구민 선생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분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다가 제 생각에 이번에 이력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출신 이북분이고 또 미국서 거의 많은 세월을 보내셨고 또 이 기독교인이라 또 목사조의 설계 쪽에 억양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합보고는 비슷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북말 미국인데 미국은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뭐라고 해요? 문법이 문법을 고쳐놓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말 중에 나는 I love you 이러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부르는데 한국말로 표현할 땐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을. 근데 아주 긴 문장도 있죠.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여자는 이제 말하자면 이 선교조예요. 여러분, 또 이북만도 여러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은 뭉쳐야 합니다. 그들은 죽고
뭉치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잘 안 들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조혜자 며느리 조혜자 여사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실감이 나는데요. 어린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손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우리 이인수 박사의 큰아들 이병우 씨 어린 시절에 프란체스카 여사 맞습니까? 그랬죠? 사람 들어주세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주 사랑했고 후회했던 그 손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미 문화포럼 이렇게 1부, 2부 행사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3부 행사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네, 남아 지금부터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3부 행사 박찬수 제1호 여성앵커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 짧은 진행을 마감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외람되게 한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이 한미 문화 포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또 기획하고 오늘 행사 개최일까지 더불어서 1, 2, 3부를 쉼 없이 진행하고 계신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님께 여러분 그간에 많은 박수 보내주셨지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KBS의 이 보도 기자 겸 아나운서의 원래 출발은 아나운서인데요. 대한민국의 바브라 그 미국의 유명한 앵커 있죠. 대한민국 여성 앵커 제1호가 우리 박찬수 17대 전 의원, 우리 김충환 회장님 17대 국회에 계셨죠. 그때 박찬수 의원하고 같이 일하셨죠. 올라오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을 듣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임청하 교수, 임교수는 네덜란드 영국에서 공부한 알아주는 수재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 곡은 우리 국민의 가곡이죠. 네, 그리운 금강산.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온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그리고 복음, 통일, 소망하면서 네, 자유민주주의의 산증이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이승만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운 금강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장 대표, 이병구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오늘 이제 박찬숙 의원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정호 감독이 뭘 보여줄까? 이정호 감독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예분이 많이 오셔서요. 오늘 대회 선언해주신 최재형 우리 상임 고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박수로서 성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40대, 41대 총리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상임 고문이시지만은 한 분은 요즘에 이승만 기념관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김황식 총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정우찬 총리님 일어나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이정호 감독이 무엇을 담았을까 궁금합니다. 자, 박찬숙 우리 전 의원께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시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직도 지금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잠깐. 네. 이정호 감독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일 거예요. 그렇죠? 1945년생입니다. 이정호 감독이 만드는 영화는 현실과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어떤 이상을, 미래의 목표를 보여주는 좋은 영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정호 감독 인터뷰 가능할까요? 나오세요. 예, 우리 박찬숙 앵커보다는 넉 달 먼저 태어나서 저는 일제 치하에서 고생했습니다. 오늘 트레일러를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제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좌파가 남긴 흔적들,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제 기대감, 이것이 영화 전체에 소개가 되고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 두 분만 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거는 이제 9월달에 개봉할 때 그때 예고편으로 사용할 거고, 오늘은 조금 바쁘게 준비해서 좀 거칠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의 영화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브라미 형님이 4.19 혁명 때 돌 던지고 그러셨다는데 저도 영화판의 젊은 감독들이 흔히 하듯이 약간 좌파적 견해로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정신 차리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수단과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적 견해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곡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동 제일교회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기서 섬기시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승만 운암 선양회 목사님들 몇 분 나오셨나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신수자 대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일어나 보실까요? 자, 박수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찬수 의원께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억지로 부탁하게 됐는데 예국가 대요 안희태 선생 기념사업에서 나와 계신 분 어디 계신가요? 네, 안희태 네. 앉아 계십니다. 김종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애국가 만들어진 게 내년에 2025년이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90주년. 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오늘 태극기를 들고 계시죠? 태극기를 들고 계시죠? 다 함께 태극기를 드시고요. 애국가가 되겠죠? 네.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면 됩니다.
함께 조국 창가로 오늘 엔딩을 하겠습니다. 조국 창가를 창단 여러분과 함께 오늘 파이널 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을 쉬지도 않고 함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리고 선양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 창가를 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임청환 교수 앞에 나와주시고요. 조국 창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만 기념사태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한미문화포럼 여기에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